2001년 1월 26일 도쿄 시노쿠보역. 저녁 7시 19분의 플랫폼은 퇴근길 사람들로 붐볐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안고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속에 26살의 청년 이수연이 서 있었다. 부산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온 지 2년. 그는 카메라맨이 되기 위해 일본어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밝았다. 주머니 속 낡은 수첩에는 빼곡한 일본어 단어들과 함께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언젠가 세계를 담는 카메라맨이 되자 사람들의 진실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 수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신문을 배달하고 학교에 가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밤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은 거칠어지고 등은 굽어갔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 그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통화료가 아까워 3분을 넘기지 않았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항상 걱정이 묻어났다. 수연아, 힘들면 돌아와도 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지만 수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고 싶었다. 사람들의 웃음, 눈물, 희망을 기록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중고 카메라 한 대를 샀다. 비록 고장이 잦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 있던 수연은 문득 고향 생각에 잠겼다.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된장찌개가 떠올랐다.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나눴던 이야기들이 생각났다. 언젠가 꼭 부모님을 일본에 초대해야지. 도쿄를 구경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는 피식 웃으며 가방 속 카메라를 꺼냈다. 렌즈를 닦으면서 내일 찍을 사진을 상상했다. 붐비는 플랫폼, 평범한 저녁, 그저 그런 하루. 하지만 이 순간이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야말로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이날, 이 시간, 이 플랫폼에 모인 수백 명. 그중 한 명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비명이 터져나왔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플랫폼 반대편에서 한 남성이 균형을 잃고 선로로 추락했다. 사카모토 세이코, 술에 취한 일본인이었다. 그는 선로 위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플랫폼에 수백 명,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두려움이 공기를 짓눌렀다. 야마노테선의 배차 간격은 2분 30초에서 3분. 다음 열차가 이미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죽음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다. 수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온몸의 혈액이 귓가로 몰려드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위험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저 사람은 어떡하지? 그의 눈에는 선로 위에서 허우적대는 남성의 모습만 보였다.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 몸이 먼저 반응했다. 가방을 내려놓고 선로로 달렸다. 주변 사람들이 외쳤다.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발은 이미 플랫폼 끝에 닿아 있었다. 아저씨, 제가 구해드릴게요! 수연은 주저없이 선로로 뛰어내렸다. 그 순간 또 한 사람이 반대편에서 선로로 내려왔다. 47살의 일본인 사진작가 세키네 시로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도 못한 채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였다. 일어나세요! 빨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남성의 양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다. 술에 취한 남성은 중얼거리며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숨이 가빠왔다. 필사적으로 남성을 움직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였다.
멀리서 전철의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급커브 구간이라 기관사가 70m 앞에서야 발견하고 긴급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환성은 잔인했다. 수백 톤의 쇳덩어리가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소리쳤다. 올라오세요! 빨리! 손을 뻗었다. 세키네도 상황을 깨달았다. 그들에겐 선택의 순간이 왔다. 마지막 2, 3초. 그 시간이면 자신들만이라도 선로 옆에 좁은 공간으로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전철을 향해 손을 들어 흔들었다. 기관사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선로 위의 남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이 계속 흔들렸다. 여기 사람 있어요! 멈춰주세요! 전철의 헤드라이트가 터널을 가득 채웠다. 눈부신 빛이 세 사람을 삼켰다. 귀를 찢는 제동음이 시노쿠보역 전체를 뒤흔들었다. 굉음과 함께 세상이 멈췄다. 그리고 고요, 무서운 고요가 찾아왔다. 전철이 완전히 멈춰섰을 때 플랫폼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구급차, 빨리! 어떡해! 어떤 이는 주저앉아 울었고 어떤 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방금 전까지 평범했던 플랫폼이 순식간에 악몽의 현장이 되었다. 귀가 낄 사람들이 보던 평범한 풍경이 참혹한 현장으로 변한 것이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세 사람 모두 전철 아래에 있었다. 의식이 없었다.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세 사람을 들것에 옮겼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미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수현, 세키네 시로, 사카모토 세이코, 26살, 47살, 60살. 세 명의 고귀한 생명이 한순간에 꺼졌다. 나중에 밝혀진 진실이 사람들을 더욱 슬프게 했다. 당시 열차를 운전했던 기관사와 시노쿠보 역장이 수현의 부모님께 전한 증언. 마지막 2, 3초 동안 두 사람은 자신들만이라도 선로 옆 좁은 공간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피하지 않았다. 끝까지 손을 높이 들어 흔들며 기관사에게 위험을 알리고 선로 위의 남성을 구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수현의 아버지가 현장을 찾았을 때 기관사와 역장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전했다. 두 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은 피할 수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아들의 마지막 선택을, 그 순수했던 마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부산에 계시던 어머니에게 새벽 전화가 왔다. 1월 27일 새벽. 이수연 씨 어머니십니까? 도쿄에서 전화드립니다. 아드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화기를 든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니, 그럴 리가.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 며칠 전만 해도 전화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던 아들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은 소식 전할게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첫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날아갔다.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한숨도 차지 못했다. 창밖의 구름을 보며 끊임없이 기도했다. 꿈이기를, 제발 악몽이길. 하지만 도쿄 공항에 내리는 순간 마주한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아카몬카이 일본어 학교 교장 아라이 토키오 씨가 신주쿠 경찰서로 부모님을 안내했다. 영안실로 가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교장이 천을 걷어냈을 때 엄청난 충격에 몸이 얼어붙었다. 시신의 손상이 너무 심각해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교장은 고개를 돌렸다. 차마 부모님께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수연이 어디 있어요? 수연이 보여주세요. 교장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수연 군이 맞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수연아, 우리 수연아. 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주먹을 쥐었다. 눈물이 흘러도 닦을 힘조차 없었다. 26살, 꿈을 향해 달려가던 청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던 아들, 세상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던 젊은이, 그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유품은 많지 않았다. 몇 권의 일본어 교재, 낡은 수첩과 고장난 중고 카메라 한 대. 가방 속에는 그날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월급 봉투가 있었다. 아마도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려고 챙겨둔 돈이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다.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 순수하고 용감한 마음이 이제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수연과 세키네의 죽음은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다. NHK가 긴급 뉴스로 보도했고 아침 신문 일면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한국인 청년과 일본인 사진작가, 취객을 구하려다 희생.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 두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시노쿠보역은 추모객들로 가득 찼다. 사고 현장에는 꽃다발이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송이였던 것이 점점 늘어나 산을 이루었다. 흰 국화, 노란 장미, 이름 모를 야생화들. 꽃다발마다 메시지 카드가 달려 있었다. 고마워요. 이수연 씨, 세키네 씨.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두 분의 용기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일본인으로서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장례식에는 수만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다.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도 직접 찾아와 유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했다. 그는 나중에 이수연과 세키네의 유족에게 감사의 서한을 보냈다. 두 분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리며 인명을 중히 여긴 숭고한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정부는 수연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일본 정부도 경찰 협력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일본 전역에서 모금이 시작되었다. 이수연 씨와 세키네 씨를 잊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다. 동전 몇 개를 넣는 할머니, 용돈을 보내는 초등학생, 한 달 월급을 기부하는 회사원. 일본 각계층이 모은 돈으로 LSH 아시아 장학회가 만들어졌다. 수연의 이니셜을 딴 이 장학회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유학생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수연의 어머니는 유족에게 전달된 위로금을 모두 장학회에 기부했다. 이 돈은 우리가 받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수연이에게 준 돈입니다. 수연이가 못다한 공부를 다른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써주세요. 수연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시노쿠보역에는 추모비가 세워졌다. 검은 화강암에 금빛 글씨로 새겨진 문구. 여기 용기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영무원들은 매일 아침 그 추모비를 닦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묵념을 했다. 세키네 시로 씨의 가족도 매년 1월 26일이 되면 시노쿠보역을 찾았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사진기를 물려받아 사진작가가 되었다. 아버지가 보여준 용기를 사진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구조를 시도했던 취객 사카모토 세이코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를 구하려던 두 사람의 희생이 더욱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순수했다. 결과가 어떻든 그들은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2025년, 지금도 시노쿠보역 추모비에는 꽃이 끊이지 않는다. 수현과 세키네를 직접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도 찾아온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과 일본의 학교에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교재에 실렸다. 어린 학생들이 배웠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엔과 세키네 시로 두 사람은 그것을 보여줬다. 일본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다. 스크린도어 설치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특히 야마노테서는 시부야역과 신주쿠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었다. 두 사람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는 지금도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고 있다. 일본어 교재, 아르바이트 유니폼, 고장난 카메라.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아들의 수첩을 펼쳐본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자.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수현이는 항상 착한 아이였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그 마음이 마지막 순간에도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2024년 어머니 신윤찬 씨는 일본 정부로부터 우길 상광장을 받았다. 한일 우호 친선과 상호 이해 촉진에 기여한 공로였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장학회를 통해 양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마지막 순간, 두 사람에게는 선택이 있었다. 자신들만이라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손을 흔들며 기관사에게 위험을 알렸다. 선로 위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다. 이수현, 세키멘 시로. 두 이름은 이제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용기의 다른 이름이고 인간애와 희생의 다른 상징이 되었다. 26세와 47세의 생을 살았지만 그들은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쉰다. 시노쿠보역을 지나는 전철 안에서 사람들은 가끔 창밖을 바라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저기, 저 플랫폼에서 두 사람이 선로로 뛰어내렸었지. 자신의 생명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던 두 사람이. 그 생각이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것이 수현과 세키네가 남긴 진짜 유산이다.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남은 그날의 선택. 영원히 빛나는 선택. 이수연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는 작은 응원이 되고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느낀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알림을 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과 그림자였습니다.